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산호세에서 비가 오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평생 한국에만 살다가 이 영주권을 받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계속 한국에서만 살았고, 미국에 올 거라는 계획이 제 머릿속에 인생 계획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미국에 오게 됐냐면 저는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제가 영주권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영주권을 받게 된 것은 그 연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교사 1년 차 때 가장 제 인생이 자유로울 때였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고 정말 오랜만에 숨통 트이려고 여행을 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가 사실 뉴욕이거든요. 뉴욕은 미국에 속한다고 생각이 뭔가 안 될 만큼 정말 많은 부분에서 자극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제 친구가 뉴욕에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 집에 머물면서 뉴욕 여행을 했어요. 근데 거의 친구는 그때 일하고 그랬었어가지고 제가 혼자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시기였기에 혼자 놀고 있는 것 같은 한국인한테 먼저 말 걸고, 근데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서 Are you Korean? 이렇게 먼저 말을 걸고 그러다가 한국어로 얘기하고 해서 또 같이 바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얘기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진짜 그날 이벤트가 새로운 이벤트,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가 막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난 친구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이랑 또 모임을 만들어서 또 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제 인생에서는 그 시기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든 생각은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 삶을 다 정말 다채롭게 살고 있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는 저는 이제 좋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이제 그런 거에만 계속 생각이 갇혀 있었는데, 거기는 뭐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딱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뉴욕 공항에 도착했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누군가가 계속 노래를 너무 예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칸 안에서 누굴까 빨리 나와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나왔는데 아침 7시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어떤 청소하시는 흑인 여성분께서 너무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도 굴하지 않고 막 노래를 하시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제가 정말 단면만 보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다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인생을 즐기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앞만 보고 좁은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덕분에 제가 거기 한 3주에서 4주 정도 머물 수가 있었는데 매일마다 새로운 이벤트가 생기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놀 친구도 없었고 사실 그때 그랬는데 달력에 빼곡하게 할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약속도 잡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거기에서 여행객들이랑 놀면 저희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로컬 피플들이랑 제가 놀았거든요. 그냥 먼저 말 걸어서 놀기도 하고, 뭐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놀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하게 사람들 만나면서 다니니까 친구가 걱정이 됐는지 갑자기 어떤 앱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헨지라고, 야, 여기 솔로인 사람들은 미국에서 다 이거 헨지라고 하는 앱을 다 쓴대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데이팅 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데이팅 앱으로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미국에서 데이팅 앱을 한다고 하는 게 좀 너무, 저에게는 그게 더 위험천만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냥 다 한다고 하니까 그 앱을 깔아봤어요. 그리고 제 프로필을, 그래서 최대한 그 프로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근데 기대도 안 했어요. 연애를 할 거라는 기대도 안 했고 그냥 뭔지 한번 보자. 이 앱이 다 쓴다고 하니까 한번 뭔지 보자. 이런 심정으로 그 앱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이게 뉴욕이 사람이 너무 많고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기가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의 그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처만 입고 끝난 경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승산이 없었어요. 그 앱
생각을 가지고는. 뭐 그거 말고 제가 그냥 먼저 다가가가지고 말 걸고 놀고 했던 게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남은 약속들과 일정들이 너무 많았는데 거의 끌려가다시피 한국행 비행기로 탔거든요. 그거 못하면 저는 이제 계약 학교 다시 이제 교사니까 본 신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계약식 놓치면 안 되니까 무조건 그냥 일단 비행기에 올라타서 그때 생각하자. 그때 마음을 정리를 하자라고 하고 이제 비행기에 올라타서 한국으로 돌아갔죠. 근데 돌아가는 동안에 이제 뉴욕에서 있었던 시간을 이제 곱씹어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행일 뿐이니까 조금 이제 마음 정리 다시 하자. 다시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라고 하고 비행기에서 내내 거의 뉴욕에서 한국 돌아올 때 열 몇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막 그때 동안 생각을 진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에다가 일기 쓰면서 생각을 막 정리를 하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때 여름에 뉴욕 한번 갔다가 그 뉴욕에서의 제 텐션과 감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뉴욕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계약식이었거든요. 저는 뭐 시차적으로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갔어요. 오늘 이제 계약 시작했으니까 이번 한 학기 한번 화이팅 합시다. 막 이렇게 인사하고 제가 다 막 텐션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막 진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뉴욕 갔다 오니까. 그래서 이게 적응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너무 표정이 좋아지고 미국 갔다 오면은 좀 항상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또 수업할 때도 더 힘이 생겨가지고 뉴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막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공유해주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는 때 학교 생활 저도 했었었는데 한국 앱스토어에서는 아마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앱을 지우면 왠지 이제 그 뉴욕에서의 추억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앱을 안 지우고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로테이트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앱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메시지가 온 거예요. 한국에서 메시지가 오는 게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왔네 하고 이제 그거 확인하고 지우려고 들어가 봤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남편이 지금 결혼했으니까 남편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미국에서 원래 사는 사람인데 한국에 여행을 오면서 밥 먹을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저의 입장과 이제 반대가 된 거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밥 먹을 사람 찾으려고 사실 그거 앱을 깔았던 건데 뭐 혹시나 또 연애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지만 되지 않았었고, 한국에서 또 같은 심정으로 밥 먹을 사람을 찾으려고 이제 연락을 하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연락을 받았는데 에이 뭐 밥을 먹나 조금 솔직히 처음엔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 주말 안 되면 안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주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이제 상황 자체가 다르다. 나는 이제 여기서 일하고 지금 힘들게 그러고 있는데 뭔 제주도를 가냐 이러면서 그냥 이거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갔다 온 당일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 저녁에도 자기 만날 수 있다. 아니면 그 다음 주 월화수도 만날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그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는데 제 프로필에 너무 착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응큼하게 행동할 것 같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진짜 만나고 싶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월화수 중에 솔직히 고르라고 잘 안 하잖아요. 약속 잡을 때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중에 고르라고 하지. 근데 월화수 괜찮다고 하니까 제가 월요일은 좀 그렇고 수요일 정도 괜찮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만나자라고 해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갔죠. 근데 꽁띠드툴레아에서 그 밖에 테라스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거기 맨날 지나치면서 나중에 나도 남자친구 생기면 저기서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첫 만남 때 야외에서 자리 잡아놨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일찍 왔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너 결혼 상대인 거 알았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딱 만났을 때 그 이성적인 호기심과 이성적 끌림 이런 것보다도 뭔가 사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근데 이게 또 편한 거랑 이성적 끌림이랑 또 이제 좀 별개긴 한데 그 이성적 끌림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되게 미국에서 멀리서 온 사람인데 문화도 되게 달랐을 것이고 살아온 배경도 많이 달랐을
달랐을 것인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지내온 그 가정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비슷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으니까 저의 생각과 그때 그 친구의 생각이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말을 많이 안 나눠봤는데도 되게 그냥 좋은 사람인 거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딱히 제가 뭐 스페셜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관계는 뭔가 계속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계속 그 다음날에도 만나고 그 다음날에 헬스장에서 만나고 그 다음날에도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는데 그 일주일 안에 제 부모님한테 제 남자친구 보여주고 그때도 부모님이 10년 만에 한국에 같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뵙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만났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거의 부모님한테 소개를 시킨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님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실 거다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갑자기 집에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말씀 미리 드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놀라시더니 나중에는 마음이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즐겁게 놀다가 갔었죠. 근데 그때도 처음 오는 건데도 되게 잘 어울리고 잘 지내다가 잘 놀고 갔어요. 늦게까지 놀고 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도 부모님을 뵀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만났을 때의 저의 기분은 왠지 좀 불편하잖아요. 처음 남자친구의 부모님 뵈러 가는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닌데 이게 되게 평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까봐 걱정을 했는데 되게 웰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알던 사람처럼 여기 환영한다, 여기 와서 너무 반갑다 이런 식으로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그때 딱 first impression으로 어머니 아버지 딱 뵀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처음 그때 만나가지고 식사 기도를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았어요. 와, 이게 진짜 제가 사실 배우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짝꿍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진짜 마음이 그 식기도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이거는 진짜 divine intervention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저는 정말 믿고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너희 어떻게 만났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현지에서 만났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저에게는 큰 스토리고 이게 정말 가십거리로 그냥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시고 요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용기 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원래 알던 사람 같고 원래 동네 친구 같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눈빛과 말투와 그리고 그 헌신을 하는 정도의 신뢰가 너무 느껴져가지고 롱디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뭐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을 피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없었고 다른 사람을 뭐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없었고요. 뭐 연락이 안 돼도 뭐 자고 있겠거니 뭐 이러면서 한 번도 불안해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롱디 하면 너무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냥 보고 싶을 때 자주 못 보는 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다. 그만큼 신뢰가 너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결혼 상대라는 것에 대한 의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남편은 있을 수도 있나? 근데 저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제가 어쨌거나 결혼을 하면 제가 미국에 가든지 남편이 한국에 오든지 같이 살아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쉽게 그냥 미국에 온 것처럼 결과만 보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쏟아왔던 이 시간과 노력을 여기다가 묻어버리고 넘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한 일주일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전 그냥 약간 직감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도 있고 그 결단을 내린 그날 밤이 전 잊혀지지가 않는데 결단 내리고 비행기표 끊었거든요. 방학 때 가야지 하고. 근데 그날 밤에 그냥 정말 이거 교사라는 그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는 언젠가 미국에 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정말 그 엄마 아빠 부모님도 이걸 위해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 왔기 때문에 그 큰 결단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침대에 누워갖고 이렇게 막 심해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꿨어요. 그게 꿈인지 아니면은 약간의 모르겠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랐는데 와 이렇게 침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때 약간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딱 하루 그랬고 그 다음날부터 결단을 한 뒤로부터는 다시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면 뭘 할 것이냐 그것도 많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지인들이. 근데 저는 지금 조금 관심 있는 분야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편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을 하니까 저도 테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나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생물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계속 바이오 쪽만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바이오랑 좀 같이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컴퓨터 데이터 이런 기술들을 같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해보고 싶고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더 이제 미국으로 와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었던 이유는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우선은 그 학교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에서의 문화가 답답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도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고 그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보람을 많이 느꼈지만 저의 성장도 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위치가 되었고 가르치곤 있지만 아직도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더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기에 저도 제 성장을 위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있고 조금 더 나은 제가 되어서 만약 돌아오더라도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화에 대한 그런 답답함은 교사 사회가 되게 좁고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이렇게 계급이 없다고는 하지만 교장 교감 선생님 빼고는 계급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미묘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같은 평교사지만 경력에 따라서도 좀 그런 것들이 있고 문화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문화에 저를 이렇게 끼워 맞춰야 되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그 교직 문화 안에서의 답답함을 느낄 때,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 말하고 싶은데 참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남편은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말 못하냐고. 왜 싫다고 말을 못해? 이거 왜 아니라고 말을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니어도 싫어도 그걸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가 너무 당연한 문화라 그거가 힘들었죠. 좀 싫어도 해야 되는 아니어도 참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미국에서는 또 미국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닌 건 아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을 종합을 해봤을 때 미국에 와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지금은 아직 백수로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와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냥 그 공기가 달라져서 행복하고요. 이 여유가 이 사회에 좀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개인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이곳이 저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주권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 삶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좀 센치한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고요. 네, 앞으로의 영상도 관심 가져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